돼서 매년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러네요. 혹시 이제 수학과는 지금 제가 대표로 나와서 하는데 사실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학교 조사 좀 해서 만약 부모님들이 좀 필요한 학교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조사하도록 할게요. 혹시 와부고 어머님 계시나요? 동아고, 그 다음에 다산고, 그 다음에 도농고, 가운고, 혹시 어머님 학교가 어디지? 예, 아이가 동아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들마다 약간 특색들이 있을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이번 부모님들도 되게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학원을 보냈으니까 넌 점수가 급상승하겠지.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아이들마다의 좀 급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이 아이가 최상의 전략으로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사실 지금 9등급인 아이가 1등급 맞으면 정말 최상이죠.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략들을 세워서 얘가 어쨌거나 대학을 제일 잘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들을 구성해 나갈 건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중간고사 때랑 이 기말고사 때랑 2학년 1학기 때랑 2학년 2학기 때는 다른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수학이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 문제를 풀면 된다? 전혀 아니고요. 좀 이따 이제 문제 예시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이 중간고사는 유형을 많이 하는 계산을 많이 하는 아이가 유리한 단원이고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당연히 어느 단원이 다 유리하겠으나 이번 단원은 딱 두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와 도형. 부모님들도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근데 문제를 딱 풀어보시는데 부모님이 풀 수 있느냐? 네. 제가 그림 그려드리면 다 풀어요. 근데 문제는 그림을 안 그려드리면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이번 시험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선 와부고부터 잠깐 확인해 보면요. 와부고는 작년에 객관식 15문항, 서술형 4문항이었는데요.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도형의 이동까지니까 수학상 전 범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었는데요. 문제 문항이 15개, 4개니까 19문장밖에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시험 범위가 똑같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 난이도가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1등급 컷이 70 중반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 같긴 한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난이도가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작년 아이들에 비해서 올해 아이들이 이번 중간고사 때도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작년보다. 근데 등급 컷은 그닥 변하지 않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험 문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범위가 넓지만 난이도가 최상이었다. 이유는 뭐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게 14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읽다 보면 시간이 다 흘러가겠죠. 근데 이런 논술 해석형 문제가 한 4문제가 개발되어서 만들어져서 사실 아이들도 처음 보는 문제일 거고요. 저도 처음 보는 문제였고요. 어디에서 이제 긁어오신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긴 문장을 해석하고 있으면 이미 문제를 풀 시간이 끝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사실은 작년에는 좀 많이 미진한 상태여서 이번 중간고사 때 미진한 상태에서 기말 때 이런 거에 좀 집중적으로 연습했으나 역시 1등급 것은 70점 중반 이렇게 나왔던 결과를 가졌고요. 다만 이제 이번 시험의 핵심 포인트, 이게 모든 학교 좀 공통사항일 텐데요. 이게 딱 문제 나오자마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거를 안 본 거죠. 좌표 평면 위에 세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됐대요. 그럼 이제 저게 보면서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요. 이 단어는 저걸 보면서 그래프가 그려지시면 돼요. 그래프. 이건 누구나, 1학년 아이들 누구나 다 공부했던 기본적인 2차 함수 그래프고요. 위로 볼록 함수의 y절편이 2분의 5, y절편이 2분의 5, 위로 볼록 함수.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누구나, 6등, 9등급 아이도 다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문제를 읽지 않고 이걸 그려야 돼요. 머릿속에든 아니면 그림으로든. 두 번째,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k, 반지름 길이는 안 줬어요. 근데 중심이 어디 있어요? 원점에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반지름이 달라지면 원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직선 하나 나왔어요. 그닥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부모님도 이제 이해하시기 좀 어렵긴 할 거예요.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m 이렇게. 그럼 이거 뭔 뜻이냐면 m으로 묶어내시면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빵이어서 이 m과 상관없이 이 녀석이 0, 이 녀석이 0 이렇게 되면 성립해서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점을 지나요. 여기까지 읽어내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그냥 어떤 직선이에요. 그림이 아니라 막 움직이는 어떤 직선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림이 당연히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뭐라고 했냐면 PK는 2차 함수 저 그림과 원이 만나는 교점. 그 다음에 니은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 뭐 이 총개수 원을 그리는데 원을 어떤 원을 좀 반지르면 좀 작은 원을 그리면 교점이 없을 거고요. 좀 원을 크게 그리면 교점이 요 원, 2차 함수는 2개, 그 다음에 이 직선과도 2개, 총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만 보이시면 본인이 그걸 읽어낼 수만 있다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다만 이제 여기서 얘가 원하는 건 PK가 2, 교점 개수가 총 2개가 존재하지 않도록 원하고 만나거나 직선하고 만나는 게 점이 2개가 안 되도록. 그럼 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2개면 안 된다. 그럼 2개 되는 것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5인데 이거 뭐 기본사항이라서 1학년 애들 누구나 다 기본사항입니다. 뭐 5등급이든 6등급이든 다 똑같습니다. y축대칭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건 y축대칭이구나. 이거 그래프 y축대칭. 원도 중심이 원점이요. y축에 대해 넘겨봤자 그림이 똑같아요. 그러면 2개인 데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혹시? 원을 조금 넓혀서 이 새끼와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어딜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좁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얘기를 그려내면 돼요. 이렇게. 근데 y축대칭이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대칭이래요. 그럼 뒤에 두 점에서 만나지 말라니까 두 점에서 만나지 않게 해야지. 그럼 이건 두 점 만났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 2차 함수와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돼요? 만나는 점 2개만 안 돼요? 그럼 이 직선에서 하나 더 만나게 하면 2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답이 0이에요. 기울기가 빵.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무지하게 어려웠다는 거죠. 이거 문제. 이거 문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단톡방 보니까 요게 안 돼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뭔 연습이 필요하냐면요.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그리면 돼요. 써 있는 걸 그려내야 돼요. 이 연습, 수학인데 무슨 그림이야? 아니,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려면 그려야 돼요. 공부가 중간고사 때랑 좀 다르죠? 인수분해, 방정식 뭐 하는 단어이죠? 계산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수식과 그래프, 이 수식들이 다 뭘로 보여야 돼요? 그림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얘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그림을 내가 찾아냈을 때 답이 보입니다. 굉장히 단순. 이게 어느 때 배웠으냐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2학기 때 항상 도형을 배웠어요. 근데 2학기가 좋았어요 하는 애 손 들어보라고 하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학원에서 문제집만 돌려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봐도 안 풀려. 근데 이 녀석이 문제를 풀면 안 됐고 그냥 그림만 그렸으면 돼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림만 그리면 이거 그려주면 애들 그림 되게 간단한데요? 라고 자, 이 그림 보면서 계산해! 라고 하면 이걸 계산하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근데 이 그림이 안 그려요. 그럼 와보고니까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 동화고로 넘어갑니다. 자, 작년은 다소 동화고도 마찬가지 부등식부터 시작해서 그래프 이동까지 다소 넓은 시험 범위였는데요. 올해도 시험 범위 똑같을 거로 예상되고요. 동하고 객관식 13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5문항 이렇게 됐습니다. 난이도는요. 아까 와보고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럼 1등급 컷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이거 1등급 컷이 85 나왔어요. 85인가? 86인가? 84인가? 셋 중에 하나예요. 1등급 컷이.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낮은데 왜 그러지? 라고 하시는데, 특이사항은 뭐 이번 중간고사 때도 겪으셨겠지만 서술형이 60점이어서 서술형 문제 한 문제 날리면 이제 이미 80점대로 출발하는 거랑 동일하게 작년에도 서술형 5문제가 5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맨 마지막 문제를 아예 해석을 못했다라고 하면 10점 이미 까이고 시작하는 거라서 그 문제를 손 아예 못 댄 아이들은 만점이 90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았지만 등급별 점수차가 굉장히 심해요. 자, 지금 저희 반 아이들도 수업하면서 굉장히 이거부터 시키는데 문제 풀지 마. 써 있는 대로 그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꾸 그냥 계산만 해요. 문제마다 다 그려야 하거든요. 얘가 원하는 게 얘가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풀었는데 눈에 뭐가 보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계산만 해요. 그래서 답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망하는 거. 뭐 이런 식의 진짜 단순한 사고방식들을 하던데 공부가 전혀 달라요. 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하고도. 자, 사실 이거 9번이 이제 동하고 문제에서 이제 중위권 아이들, 중하위권의 하위권 아이들이 또 되게 당황했던 건데요. 사실 이쪽 단원의 목표가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 딱 보면 부모님도 자기가 기억나실 텐데 요 AQ랑요 BC랑 서로 뭐 하죠? 나란하죠. 이걸 평행이라고 불렀어요. 평행. 근데 이 그림이 이거 너무 많이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평행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대 이거가 이거다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미친 듯이 많이 했어요. 이거. 다시 두 삼각형 이 두 변이 평행하면요. 요거 대 요거가 요거 대 요거랑 똑같아요. 길이비가. 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거 알면 그냥 똑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이걸 모른다. 그럼에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그럼 이걸 도형을 도형 성질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 기억이 안 나. 그럼 포기하지 말고 이걸 수식으로 바꾸라는 게 이 단원의 목표거든요. 그 첫 단원 점과 좌표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도형 문제를 도형으로 풀면 참 좋겠으나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그럼 뭐 하죠? 좌표축 갖다 놓고 숫자로 계산해. 이게 이 단원의 목표예요. 다시 여기 도형이 하나 나왔는데요. 도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직사각형이 딱 나왔잖아요. 분명히 난 도형 성질을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기억이 안 나.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이렇게 축을 갖다 대라. 그럼 너 이거 계산할 수 있을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발이 뭐로 시작하죠? 문제 잘 모르겠어. 그럼 나 뭘 해야 돼요? 보조선을 그리셔야 돼요. 이 그리면서.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이 점 좌표가 4,0, 이 점 좌표가 0,2, 그 다음에 여기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닮음 이용하시면 또는 내분점 공식 이용하시면 그냥 바로 답 나와요. 1,2분의 3. 그러고 나서 여기 높이가 2니까 이 y는 2란 직선과 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교점. 이거 쓰면 y는 2분의 3 x가 되니까요. 연립하시면 이 점 나와서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든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든가 해서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애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교과서에서는 네가 도형 모르겠으면 동하고의 특징이에요. 동하고 특징. 근데 사실은 문제를 못 풀어도 네가 교과서의 전략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이해가 돼.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동하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는 이 도형 문제 풀을 때 도형 성질을 까먹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축 갖다 대고 계산으로 잡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킬러 문제였는데요. 맨 마지막. 사실은 굉장히 쉬웠어요. 이거. 이런 유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워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는데 다만 이 숫자가 되게 어색한 문제라 요게 전교에서 이 문제 풀었던 애가 2명인가? 우리 학원에 포함해서 우리 학원에 2하고 1명 누구 다른 학원에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한 3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거 문제 푼 아이가. 자, 그래서 여기 저거는 진짜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이 이 도형이 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보통 2란, 3이란 숫자랑 4란 숫자랑 숫자 더할 수 있잖아요. 7이 되죠? 근데 루트 2랑 루트 3도 숫자잖아요. 혹시 더하실 수 있는 분? 이거 더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몰래 얘기해 주시면 이 녀석과 함께 논문을 내서 우리가 MIT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건 계산 자체가 불가하다. 루트랑 루트를 더하거나 빼는 건 불가능하다.
루트 더하기 루트 에이, 계산하는 거 불가능하다. 근데 이걸 계산하려고 애들이.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거 뭘로 해야 할까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림 배우는 거예요. 이걸 뭘로 바라봐야 돼요? 그림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이 나와요. 계속 이어진 삼각형. 그래서 쭉 선만 이으면 답이 나와요. 사실 그닥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낯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이들이 이제 습성이 아직, 이제 1학년 때를 제발 이런 것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3학년 때까지 점점점 성적이 계속 올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최상위 애들은, 지금 저희 반에 최상위 애들도 계속 어려운 문제도 계속 갖고 연습을 시키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아이들은 뭐 버려지는 아이들인가요? 그 아이들도 어차피 가고 싶은 대학은 똑같잖아요. 근데 아주 높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키가 큰 아이들은요, 그냥 덩크슛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키가 작다. 저처럼 키가 작다. 아니면 내가 수학에 대한 성취도가 낮아 있다라고 하면 도약학에서 한참 웅크려 앉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뛸 수가 없어요. 지금 1학년 애들이 좀 그런데요. 아이들이 자기가 성취도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키가 2m짜리가 덩크슛 때리는 것처럼 그냥 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수학이 발목을 잡아요. 내가 만약에 키가 165니까 저는 덩크슛 하려면 한참 쭈그려 앉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장단지부터 길러서 뛰어 오를 거거든요. 근데 보통 부모님이나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2m짜리가 하는 거를 똑같이 하려고요. 영원히 수학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단원은 마찬가지 그림으로 이해하는 연습이 절대적이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이번에 다산고도 작년 이제 시험 문제가 고차 방식에서 직선의 방식까지였는데 시험 범위가 좀 짧았는데요. 시험 문제는 23문제, 서술형 없이 객관식 23문제 나왔었고요. 여기 기초 난도부터 시작해서 통합사고력 문제까지 나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등급 낮은 아이들 점수대도 상당히 좀 높았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등급 간 점수차는 굉장히 많이 컸던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나마 애들이 이게 어려운 문제도 불구하고 애들이 잘 접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럴까요? 다산고가 쉬워서요? 만약에 동아고에서 시험 나왔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그림을 지웠어요. 이 차이에요.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그림 지우면 애들이 뭔 얘기지? 하고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문제 보시면 위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쉬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 안 나와 있죠? 그림 안 줘요. 그림 좀 보고 답 쓰면 돼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다산고는 무조건 이 그림을 다 던져주나요? 에이, 그림 딱 이쁘게 나왔길래 제가 캡처 뜬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번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1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급 컷이 대신에 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좀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가온고도 생각보다 사실은 2학년 때 기아 파트 같은 경우는 이 인근 학교 중에 난이도 제일 높아요. 제가 볼 땐 기아 가온고가 난이도 제일 높습니다. 기아만. 그 선생님 고집이 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온고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부터 원의 방식까지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다소 범위가 좀 넓어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요. 저희 반 이제 1등급 아이들도 좀 보면은 여기 문제가 막 그닥 이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서 사실은 이 최상위권 아이들은 여기 교과서 안 합니다. 그냥 교과서 전날에 잠깐 돌리고 계속 그냥 와부동 아이들이랑 같이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 그냥 교과서 문제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고 시험 전날에 그냥 보고 가면 그냥 끝이더라고요. 테스트해 보면 어차피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냥 내려 깔아서 이제 달성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는 평이하나 중간도가 이 가온과 좀 특이사항이 중위권하고 상위권하고 점수 격차가 좀 클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이제 가온고는 계속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 다음에 가온고라고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상위권 아이들은과 중위권이 상위권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중간도가 난이도가 계속 높습니다. 그거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서술형 22번이 종합사고력 문제로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 간단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막상 계산하고 보면 계산 빠른 애들 빼고는 이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요. 이게 그래프로 보이면 금방 나오는데 이걸 그래프로 애들이 보통 볼 수 있거나 그런 경우가 좀 적어서 그래프에 대한 연습이 또는 수직선에 대한 연습이 많이 돼 있는 애들만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당연히 어려워 보이죠? 왜 어려울까요? 정답률 엄청 떨어졌거든요. 왜 어렵죠? 옆에 그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가온고 애들 5등급 애들한테 그림을 딱 그려주고 풀어 했더니 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림이 없다라는 거는 이 문제 자체를 네가 읽고 이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내거나 또는 종이에다 그대로 그려내야 하는데 종이에다 천천히 그려내면 이미 시험은 끝나 있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리는 연습이 우선 돼야겠죠. 자, 도농고는 이제 우선 부동식부터 원의 방식인데 올해 뭐 시험 범위 작년이랑 똑같을 것 같고요. 서술형 없이 25문제니까 문제량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도농고 학부모님들은 이거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가 비상입니다. 비상 교과서가 전 교과서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과서를 엄청 복붙하셨는데 난이도가 중상 난도가 나옵니다. 다 교과서 유형이에요. 이거 맨 마지막 25문제인데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만약에 동아고 시험에 이걸 냈다. 그림 없이 이걸 냈다라고 하면 정답률이 한 60%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한 반절은 날아갈 거예요. 이게 얘들이 이제 다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되긴 했는데 하여튼 여기랑 뭐 이런 문제들 다 교과서에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만만치 않다. 근데 도농고도 본인이 점수가 쉽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나마 다산고가 오히려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의 기운이 더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잠깐 정리하면요. 중간고사는 대수였고요. 사고력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만약에 중학교 성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문제집을 막 단순하게 막 풀어서 점수를 냈다라고 하면 이번 시험이 최악이 될 거고요. 더군다나 오히려 이제 성적이 좀 중간고사 때 안 좋았던 애들은 희망을 좀 가져도 되는 게 파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연산이 좀 빠르고요. 어떤 애들은 기하적으로 사고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때 잘 봤던 애 중에 상당히 많은 아이가 꼬꾸라질 거예요. 역으로 성적이 좀 안 좋았던 애들 중에 공부를 똑바로 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역전 현상이 계속 벌어질 건데 그래서 여기가 대수와 기하의 종합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연습들을 1학년 때 그 너무 점수에 얽매이지 말고 좀 제발 그냥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게 어차피 2학년 수원, 그 다음에 수투, 미적, 기하 이쪽에 들어가면 이 기하가, 이 도형이, 이 그래프가 승부의 핵심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 문제 몇 개 외워갖고, 나 점수를 잘 맞아야지 하지 말고, 제발. 2학년 때 또 힘들어져요, 얘가. 근데 나는 공부를 2단원 내용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투의 극한을 들어갔다. 그러면 극한 내용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계속 도형 문제가 계속 나와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도형밖에 없거든요. 근데 난 도형이 약해. 나 도형에 대해서 그냥 유형 몇 개만 외웠어. 라고 하면 수학이 계속 어려워요. 2학년 때도 어렵고 수능은 당연히 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문제를 그냥 잘 푼다의 관점이 아니라 내 문제를 잘 해석한다. 그 다음에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 이 연습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반드시 저한테 감사해야 할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제 요거 다시 보여드리면서 그냥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가는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1전략이요.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제1전략은 조건이 지금 뭐로 돼 있죠? 글씨로 돼 있죠. 사실 이 문제 풀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림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읽자마자 제가 그림을 저 새끼가 왼쪽으로 1만큼 움직이니까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3인 원인데 3인 원인데 저 A, B 수점은 A는 이 안쪽에 있네. A쪽은 1, 뭐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있네. 1, 마이너스 루트 3. 그다음에 A점, B점은 바깥에 있겠구나. 오케이. 3, 루트 3.
그래서 AB가 나와서, AB의 BQ가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오케이. ABQ 넓이 최대가 돼야 돼? Q는 원위에 있어? 그럼 최대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지? 최대가 되는 거는 그냥 그림으로 보이셔야 돼요. 계산이 아니에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점까지 이 넓이가 최대란 게 그림으로 그려진 놈은 그냥 푸는 거고요. 안 그려졌다? 못 풀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 연습, 저 써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 그게 빠르면 당연히 고득점 되죠. 빠르면 고득점 돼요. 근데 내가 성적대가 낮아. 그럼 우선 계산할 거예요? 아니, 우선 그릴 수 있어야 얘가 2학년이든 3학년이든 2학기든 아니면 뭐 다음이든 뭐든 게 노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무조건 그려보는 거. 써있는 걸 그대로.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시켜보세요. 너 여기 써있는 게 선생님이 문제 풀었잖아요. 문제 다 그림 지우고 한 몇 개만, 얘가 맞은 거 몇 개만 해서 그림 지우고 딱 문제 한번 그려보라고 해봐요. 못 그리는 문제가 반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쪽 답안이 좀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하적으로 왜 생각할까요가 이제 두 번째 관건인데, 첫 번째는 계산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누구한테 갈 거예요? 그래프 도형한테 갈 거예요. 그래프 도형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도구가 돼준다. 그러니까 이거 막 문제 풀으라고 하면 저거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저거 문제 풀으라고 하면 범위를 나눌 거예요. 범위를. 하고 첫 번째 서술형 쓸 때 이거 많이 할 겁니다. 애들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저희 수직선이 0 되는 지점이 0,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왔으니까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놓고 이 범위별로 다시 처식을 막 써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답 구하고, 수직선을 구한 다음에 답 구하고,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답 구한 다음에 다시 나온 답들을 다시 모아서 또 답을 쓸 거예요. 이런 아주 복잡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래프 도움을 받으면요 이렇게 돼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저 그래프는 직선이다. 반듯한 직선들의 모임이다 라는 거 인식하고 그냥 0일 때, x에다 0 넣으면 얼마 나오죠? 0 넣으면 4. x에다가 이 0되는, x에다 0을 넣었어요. 이게 0 되는 놈. 그 다음에 이게 x가 0 되는, 여기가 0 되는 x에다 2를 넣으시면 높이가 2. 그래서 요 놈과 이 놈은 이렇게 사이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양수니까 기울기가 3. 그 다음에 왼쪽은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 그리고 오른쪽은 이거 y는 3x 플러스 6. y는 3x 플러스 6이니까 y절편 6, 기울기 3. 얘랑 평행하네? 오케이. 그럼 교점 구하면 답 나오겠다. 그래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다 푸시면 끝나요. 사실 이제 애들한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부모님도 이제 공부하신 지 오래돼서.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어떤 문제들, 대수의 계산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 이왕에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해주시면 얘가 이제 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또 문제를 풀고 앉아있으면 얘가 느린 속도만큼 그만큼 좀 느려질 겁니다. 그거 감안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단원에서 얻어야 할 거는 그래프 기하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걸 최대한, 만약에 성적이 좀 덜 나오더라도 얘 어차피 저희 높은 학교까지 가야잖아요. 깔짝깔짝 계속 인식만 해서 내가 만약에 저기 삼육대 갈 수 있는데 그래 열심히 해서 세종대 가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학년 때 갑자기 애가 바람이 들어서 갑자기 딴짓하기 시작하면 삼육대가 아니라 지방대로 가야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체력을 기르세요. 체력을 기르면 얘가 어디까지 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치대 간 놈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그게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설마? 합격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학기의 목표는 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는데, 어쨌든 이 관리는 이게 강사 선생님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십니다. 용석 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그 다음에 작가 선생님도 있고, 민수 선생님도 있고,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들 이 과정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공통으로. 자, 이제 기본서 철저하게 해줘.
이거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방법들은 살짝 다를 수 있겠으나 어쨌든 기본부터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아요. 사실 문제 푸는데 중간고사 시험 문제보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 복귀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계산이 짧으니까요. 제 강사 입장은 훨씬 나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연계 모의고사나 그런 난이도 문제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학교별로 지금 학교별로 이제 강사들이 따로 구현할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 반에서 용성 원장님, 착한 쌤 반에서 따로 구현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시간 관리인데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들은 사실 그림을 서술형으로 어떻게 써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서술형 관리 좀 들어가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학원에서 지금 올해부터 밀고 있는 PT 시스템. 아이들마다 좀 자기 필요한 부분이 좀 달라서 PT를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극강화돼서 이제 이런 학교 쪽집게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PT가 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본인 취약 지점만 그냥 집중적으로 좀 이제 어쨌든 내신 때는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내신 때는 한 점이라도 더 올려야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PT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기말고사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이번 여름방학이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다행히 와부, 동화, 그 다음에 다산, 가운, 도농, 이쪽은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방학이 18일, 19일, 20일, 21일, 2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개학이 8월 14일, 8월 16일 이쪽에서 딱 여름방학이 3주에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있어요. 근데 다만, 3주면요, 수화를 다 돌기가 사실 좀, 이게 방학이니까 이제 2학기 좀 준비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할 시간적 여력이 사실은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진짜 죄송한 부탁입니다. 방학 때 이제 방학 특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방학 특강.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핵심만 콕 집어서 그것만 마스터했으면 좋겠는데 핵심을 찍을 시간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것만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현장 강의 그대로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녀석들 PD 시스템도 그대로 들어갈 건데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정규반 안에서 그걸 다 해결했으면 좋겠으나 정규반에서 다 해결을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죄송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문제 유형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2학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수원 특강이나 아니면 무학년제 특강, 지금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도 미적분 하겠다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2, 3학년으로 같이 수업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학년제로 자기 능력껏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화를 하는데 문제는 수화가 3주잖아요, 3주. 정규반 수업으로 3주에 2학기 걸 다 끝낸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얘네들이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3주 때 정규를 하더라도 이제 반드시 특강 좀 부탁드립니다, 특강. 문풀, 이제 내가 수화가 어느 정도 좀 약하다 하면 수화 특강을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녀석이 이제 수금의 정규반을 한다고 하면 요 1시부터, 여기 5시 뭐 30분이라고 하면 1시부터 5시까지, 1시부터 5시 이 정도까지 요 특강이 깔려 있을 거예요. 문제 풀이까지 연습을 해야, 그래야 사실은 좀 진도가 나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뭐 특강을 선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야만 한다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3주 동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다만 약간 욕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정말 좀 안타까운 시간이 있는데 기말 끝나고, 기말이 이제 우리 첫 주면 다 끝나잖아요. 뭐 이번 주부터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첫 주면 다 끝나서 1주면 다 끝납니다. 1주에. 초에 다 끝나는 학교 있고 말에 끝나는 학교도 있는데, 근데 1주 끝나고 나서부터 뭐 하게요? 학종 쓴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서류 작업한다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애들 그럴 거예요. 근데 서류 작업 안 해요. 언제 할까요, 이 녀석들이? 선생님이 언제까지 내라고 하냐면, 여름방학 끝날 때 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뭐 하는 시간이죠? 노는 시간이죠. 근데, 여름방학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 시간 너무 황금 같은 2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 반이랑 몇 반은, 주말에 1차 개강 시작할 거예요. 1차 개강.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수업이 다른 학원들하고 겹치는 애들이 있어서 이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해서 시간 안 맞는 애들 온라인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도록 1차 개강이 2주부터 시작합니다. 주말에.
먼저 출발할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방학 특강은 이때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뭐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여유있게 좀 해도 좋겠어요.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죠. 이제 만약에 이 녀석이 딱 시험 봤는데 동하고, 100점이야. 좀 놀아야죠. 한 주 더 놀아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보민이 같은 애도 뭐 어차피 가온고에도 걔도 뭐 어차피 1등급 나올 거라 놀아라 뭐 이게 한 주 해겠는데 이 녀석도 애들 욕심이 있어서 아마 요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뭐 하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몇 분 선생님들은 이게 1차 개강 바로 1주 끝나자마자 이게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노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거 특강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좀 없어서. 그래서 그 8월 14일 8월 또는 8월 16일 뭐 이때 다 끝나요, 방학이. 근데 저희 구리고 같은 경우는 구리고는 아예 그냥 여름 방학이 8월 7일 날 끝나고 토평고는 8월 2일 날 끝나서 그런 학교들은 더 급하게 좀 서둘러서 좀 공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2학기 여름 방학 때 애들 막 늘어질 수 있는데 학원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원장님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줍니다. 부모님도 같이 손잡고 오셔서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방학 때 이 정규반 특강은 수화 특강 또는 수화 특강 또는 요거 수원수 특강은 그냥 필수연다라고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되고, 욕심 있는 놈들은 무학년제로 지금 2학년들이랑 3학년들 같이 수업하는 특강들도 있으니까 그거든 신청해서 빠르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끝나자마자 애들 안 풀어두고요. 바로 좀 달릴 거예요. 바로. 진짜 완전 난장판 되거든요, 이 녀석들. 그래서 바로 좀 달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학기가 왜 어려웠냐면요. 이게 수투가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문제 모양 보시면 이제 모양만 볼게요, 어머니. 어색하죠?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들어요. 다른 공부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죠. 너는 글씨고, 죄송한데 이게 작년에 이제 그 설명회 때 적중 예시 이게 보여준 건데, 하여튼 문제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글자를 못 읽어서 글자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건 순수하게 글자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 기말고사는 글씨가 그림으로 보이는 거고, 이건 이 글자, 수학적 용어들에 대한 체득입니다. 문제 보시면 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걸 공부하는 단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연산 잘한다고 해서 이걸 잘하느냐? 기하를 잘한다고 이걸 잘하느냐? 전혀 또 달라요, 이게.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수학은 1학년 때 내 단계에 전혀 다른 공부를 한다고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초체력 기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등급이 아니야, 2등급이야, 3등급이야, 4등급이야, 5등급 괜찮은데요. 내가 등급이 낮을수록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많이 깔아 앉아야 돼요. 반드시 기본적인 사항들 점수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 글씨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공부 똑같으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간표인데, 작년에 이렇게 밤마다 특강이 쭉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원장님이 시간표 짜주고 계시니까 약간 바뀌긴 할 거예요. 근데 밤들마다 특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간 빼서 죄송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공부할 사항 있으면 정리해. 괜찮으시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될게요. 예, 감사합니다. 박정우입니다.